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구의 황제 메시가, 그것도 MLS 우승과 MVP를 모두 거머쥔 메시가 올해의 선수 타이틀에서 손흥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 팬들이 메시가 아닌 이 선수를 올해의 선수로 선택했습니다. 42경기 38골,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린 선수 대신 시즌 중반에 합류해 단 10경기만 뛴 선수를 말이죠. 표 차이마저 11.19%포인트 차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진 이 올해의 선수 투표 결과,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보여줬기에 이 모든 결과를 뒤바꿨을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일스 데이븐포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수상 소식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미국 전역을 뒤흔든 손흥민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순간들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2025년 MLS 올해의 선수 투표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흥민이 49.32%의 득표율로 리오넬 메시를 제치고 트랜스퍼마크트 선정 올해의 선수의 이름을 올렸더군요. 올해 MVP의 우승까지 차지한 메시를 제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믿기 힘든 결과라는 트랜스퍼마크트의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메시는 정말 완벽한 시즌을 보냈거든요. 모든 대회를 통틀어 42경기에서 38골 25도움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냥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6경기에서 6골 7도움을 올렸고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MLS 컵 결승전에서는 이 도움을 기록하며 인터 마이애미의 우승을 이끌었어요. 정규리그에서만 29골 19도움으로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했죠. MLS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MVP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팬들은 메시가 아닌 손흥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시가 38.13%에 머문 반면 손흥민은 무려 실 1.9%포인트나 앞선 49.42%를 기록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승도 못했을 뿐더러 시즌 절반만 뛴 선수가 완벽한 한 해를 보낸 메시를 뛰어넘었습니다. 트랜스퍼마크트조차 메시의 시즌을 고려하면 다소 놀라운 결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 결과가 오히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팬심이야말로 그 선수가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향력,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닐까요? 손흥민은 짧은 시간 안에 미국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남부 캘리포니아를 넘어 전 세계 팬들이 손흥민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기록이 아닌 감동으로, 숫자가 아닌 임팩트로 사람들을 움직인 거죠. 손흥민은 지난 여름 LAFC가 구단 역대 최고액인 2,200만 유로에 영입한 이후 말 그대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존 토링턴 LAFC 단장의 발표에 따르면 손흥민 영입 이후 구단 SNS 팔로워 수가 2배 가까이 폭증했고 LAFC 관련 콘텐츠 조회수는 무려 594%나 급증해 약 340억 회에 달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손흥민 한 명이 구단 전체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비인 스포츠는 손흥민의 유니폼은 출시 2주 만에 메시를 넘어 MLS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링턴 단장은 더 나아가 손흥민이 LAFC에 입단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의 유니폼 판매량은 전 세계 어떤 선수보다도 많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북미의 다른 어떤 프로 종목 선수, 그러니까 농구든 야구든 미식축구든 그 누구보다도 손흥민의 유니폼이 더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트랜스퍼마크트는 단순한 축구 스타 영입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어요. 손흥민은 그저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미국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팬투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공식 기록은 메시가 가져갔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손흥민이 더 깊이 새겨진 거죠. 순간의 임팩트,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고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힘에서 손흥민은 메시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타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손흥민은 어떻게 이런 임팩트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손흥민은 시즌 중반인 8월에 합류했습니다. 정규리그 출전 경기 수는 고작 10경기에 불과했어요. 메시가 28경기를 소화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였죠. 하지만 손흥민이 등장한 순간마다 경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 합류 전까지 LAFC는 드니부안과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중위권에 머물며 우승 경쟁에서 다소 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8월 중순 손흥민이 MLS 무대에 첫 발을 디딘 이후 팀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정규리그 10경기 중 9경기에 출전한 손흥민은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을 넘어 그가 뛰는 경기마다 LAFC는 달라졌어요. 프리킥 한 방, 결정적인 움직임 하나가 경기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남은 정규리그에서 단 한 번만 패배하며 서부 컨퍼런스 3위로 도약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손흥민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라운드 오스틴 FC전 2차전에서는 골망을 흔들어 팀의 승리를 견인했고 2라운드 밴쿠버 화이트캡스전에서는 전반에만 2골을 헌납하며 0대2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홀로 2골을 뽑아내 2대1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LAFC는 승부차기 끝에 고배를 마셨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데니스 부안가와의 시너지는 MLS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선수는 정규리그에서만 연속 18골을 합작하며 MLS 신기록을 세웠어요. 손흥민 합류 이후 LAFC가 기록한 32골 중 무려 23골이 이 듀오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팀 전체 득점의 70% 이상을 책임진 셈이었죠. 흥부 듀오라는 별명이 붙은 이 조합은 MLS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팬투표라는 특성상 기억에 강하게 남는 장면이 곧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선수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출전 경기 수가 적었기에 오히려 모든 경기가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매 경기마다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팬투표에서 손흥민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팬투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수상은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한 투표였습니다. 팬투표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함보다 순간의 임팩트가 누적 기록보다 체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예요. 시즌 내내 묵묵히 쌓아올린 기록보다 단 한 번의 강렬한 장면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팬투표가 가진 본질이었습니다. 메시의 시즌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메시는 MLS 공식 MVP를 수상했고 MLS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MVP라는 대기록을 세웠어요. 우승, 득점왕, 도움왕까지 모든 공식 타이틀을 휩쓸었습니다. 리그의 공식 평가는 명확했죠. 모든 기준에서 메시가 완벽했고 이 점에서 논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49.32%를 기록하며 메시의 38.13%를 크게 앞질렀어요. 무려 11%포인트 이상의 격차였습니다. 이는 제도박 평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메시가 압도적이었지만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손흥민이 더 깊은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공식 시상과 팬 선택이 나뉘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MLS는 이제 2명의 올해의 선수를 가지게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메시,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손흥민. 이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2025 시즌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주최처인 트랜스퍼마크트도 이 결과를 다소 놀라운 결과라고 표현하면서도 손흥민의 전 세계적 인기를 고려하면 그리 큰 이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팬투표라는 무대에서 손흥민은 자신만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했던 겁니다. 기록이 아닌 감동으로, 숫자가 아닌 임팩트로 승부를 걸었고 전 세계 팬들은 그 진심에 응답했습니다. 손흥민의 수상은 단순한 인기 투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스타의 조건이라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메시가 완벽한 기록으로 공식 MVP를 차지했다면 손흥민은 뜨거운 감동으로 팬들의 MVP가 된 겁니다. 이 점에서 손흥민의 수상은 제도박 평가의 상징이자 순수한 팬심이 만들어낸 최고의 연계였습니다. 팬들이 손흥민을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2차례의 프리킥으로 시즌을 대표하는 장면을 만들었어요. FC 댈러스전과 밴쿠버전에서 나온 그의 오른발은 MLS가 한 시즌 동안 쌓아온 이미지 속으로 단번에 들어갔습니다. 이 골들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8월 24일 FC 댈러스전, 손흥민은 MLS 데뷔 3경기 만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6분 골문과의 거리는 다소 멀었지만 손흥민은 과감하게 직접 슈팅을 시도했어요. 수비벽을 넘긴 프리킥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골문 왼쪽 구석 상단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MBC 로스앤젤레스는 손흥민이 찬 프리킥은 혜성처럼 솟아올라 수비벽을 넘기더니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골문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한 방은 MLS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손흥민의 마법을 MLS도 처음으로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골이 터진 순간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SNS에서는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확산됐습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골은 그 자체로 사건이 되었습니다. 11월 23일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전에서는 더욱 극적인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LAFC가 1대2로 뒤지던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은 또다시 오른발 프리킥으로 극장 동점골을 터뜨렸어요. 골문 상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향한 공은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려 손까지 뻗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팀을 구해낸 결정적인 한 방이었죠. MLS 사무국은 시즌을 마친 뒤 올해의 베스트 프리킥 8개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2개가 모두 손흥민의 골이었어요. 리오넬 메시, 마르코 로이스 등 쟁쟁한 선수들이 각각 1개씩 선정된 것과 달리 손흥민만 유일하게 2개의 프리킥이 선정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즌 도중에 합류해 다른 선수들보다 출전 경기 수가 훨씬 적었는데도 말이죠. 손흥민의 프리킥은 올해의 골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팬 투표에서 43.5%의 지지를 받아 메시의 22.5%를 무려 21%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MLS 올해의 골 수상자로 선정됐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 MLS 올해의 골이었습니다. 결국 그 골은 메시를 크게 앞섰고 팬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은 단순한 골이 아니라 MLS 2025 시즌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그의 공식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메시가 MVP를 수상했어요. MLS 역사상 최초로 2년 연속 MVP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우승, 득점, 도움, 플레이오프까지 모든 기준에서 완벽했던 메시였고 이 점에서 논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활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내슈빌과의 3경기에서 5골 1도움을 기록했고 신시내티전에서는 1골 3도움을 올리며 팀이 넣은 4골 모두에 관여했습니다. 뉴욕전 1도움, 밴쿠버전 2도움까지 더해 플레이오프 6경기에서만 6골 7도움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완성했어요. 3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은 선수들을 압도하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도 2도움으로 인터 마이애미의 창단 첫 MLS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MLS컵 MVP에 이어 정규 시즌 MVP까지 휩쓸었죠. 메시가 뛰는 경기는 항상 달랐고 그의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공식 기록과 수상 실적에서 메시를 따라잡을 선수는 없었어요. MLS 사무국이 선정한 모든 공식 타이틀은 당연히 메시의 몫이었습니다. 베스트 11에도 당연히 메시의 이름이 올랐고 각종 개인상을 석권했어요. 메시의 2025 시즌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리그를 완전히 장악한 해였죠.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 덕분에 창단 이래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정규리그 1위로 시즌을 마감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승까지 차지했어요. 메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습니다. 팀 동료들도 메시를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감독 헤라르도 마르티노도 메시는 우리 팀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완벽한 시즌을 보낸 메시에게도 팬들은 손흥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공식 기록은 메시가 압도했지만 팬들의 가슴속에서는 손흥민이 더 깊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는 두 선수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MLS를 빛냈다는 증거였습니다. MLS는 이제 2명의 올해의 선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식 MVP를 차지한 메시와 인터 마이애미는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프 시즌 인터 마이애미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승 트로피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수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대표 골키퍼 데인 세인트 클레어를 영입했고 측면 보강을 위해 세르히오 레길론을 데려왔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즈와의 재계약까지 추진하며 손흥민 시대를 포함한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였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2025 시즌 MLS 올해의 골키퍼로 선정된 선수입니다.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린 이적 시장 최대어였어요. 인터 마이애미가 가장 필요로 했던 포지션이 바로 골키퍼였습니다. 정규 시즌 34경기에서 무려 55실점을 내줬거든요. 수비력만 봤을 때는 동부 컨퍼런스에서 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대신 리그에서 81골을 터뜨리면서 가장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수비에서의 문제를 가렸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거의 매 경기 실점했지만 메시를 앞선 공격력으로 상대를 제압해 우승했어요. 하지만 인터 마이애미 수뇌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비를 강화하지 않으면 연속 우승은 어렵다는 걸 말이죠. 세인트 클레어는 1997년생 골키퍼로 2019년 드래프트를 통해 미네소타에 합류했습니다. 2020 시즌부터 주전으로 도약한 뒤 단 한 번도 주전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실력도 계속 성장해 지난 시즌 MLS 올해의 골키퍼까지 수상했습니다. 2021년부터 캐나다 국가대표팀에도 부름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캐나다 국가대표 1순위 골키퍼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레길론 영입도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조르디 알바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생긴 왼쪽 측면의 공백을 채워야 했어요. 레길로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뛴 경험이 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출신으로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실력자였죠. 알바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충분한 선수였습니다. 수아레즈와의 재계약도 추진 중입니다. 메시와의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준 수아레즈를 놓칠 수 없었어요. 공격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비만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미 리그에서 가장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가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오프시즌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영입을 진행했고 필요한 포지션을 정확히 짚어 보강했어요. 세인트 클레어를 영입하고 레길론을 데려오고 수아레즈와 재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손흥민의 LAFC는 조용했습니다. 이 차이는 다음 시즌 경쟁력에서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LAFC의 겨울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공격적으로 전력을 보강하는 동안 LAFC는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손흥민과 부안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지난 시즌을 떠올리면 보강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LAFC의 문제점은 명확했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팀이 기록한 32골 중 무려 23골이 손흥민과 부안가의 발끝에서 나왔어요. 팀 전체 득점의 70% 이상을 두 선수가 책임진 셈이었습니다. 이 둘이 막히면 팀 전체가 막히는 구조였죠. 플레이오프 밴쿠버전이 그 증거였습니다. 손흥민이 두 골을 넣어 2대1을 만들었지만 다른 선수들은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연장전까지 가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외에 득점을 책임질 세 번째, 네 번째 옵션이 절실했습니다. 중원 역시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손흥민과 부안에게 안정적으로 공을 연결해줄 미드필더가 부족했어요.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풀어줄 플레이메이커가 있다면 두 에이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LAFC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는 팀마다 선수 연봉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팀당 3명까지는 이 제한 없이 비싼 선수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LAFC는 아직 그 자리에 여유가 있었어요. 큰 돈을 들여 유럽에 검증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LAFC는 아직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유망주 아민 보우드리 영입에 근접했다는 소식만 들렸을 뿐이에요. 보우드리는 젊고 잠재력 있는 선수지만 당장 손흥민과 부안가를 보완할 즉시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벌써 세인트 클레어와 레길론을 영입했고 수아레즈 재계약까지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좋은 선수들은 다른 팀으로 가버립니다. 이적 시장에서 선수 확보 경쟁은 이미 시작됐는데 LAFC는 아직 출발선에 서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LAFC 팬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니 여기에 맞는 전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우승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조용했습니다. 이 차이는 다음 시즌 경쟁력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강해지는 동안 LAFC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LAFC의 조용함과는 별개로 MLS는 벌써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MLS는 개막전부터 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시즌 첫 경기부터 LAFC와 인터 마이애미가 맞붙습니다. 경기 장소도 LAFC의 홈구장 BMO 스타디움이 아닌 최대 7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스무로 정했어요. 더 큰 경기장, 더 큰 무대였습니다. MLS 사무국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새 시즌 흥행몰이를 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로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두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만나는 것은 2018년에서 2019년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이후 7년 만입니다. 당시 토트넘의 손흥민과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맞붙었던 그 경기 이후로 말이죠. 손흥민은 팬투표로 이미 한번 증명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미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메시를 제치고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이 뛴 건 시즌의 절반도 안 됐거든요. 이제 남은 건 풀시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뛰는 시즌, 그때야말로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8월에 합류해 석 달 정도 뛴 것과 2월부터 10월까지 꼬박 8개월을 뛰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체력 관리, 부상 리스크, 긴 시즌 동안의 컨디션 유지까지 모든 게 변수입니다. 골닷컴 미국판의 톰 힌들 기자는 2026년 MLS의 5가지 화두 중 하나로 손흥민의 첫 풀타임 시즌을 꼽았습니다. 손흥민이 시즌 중반에 합류한 건 아쉬웠다. LAFC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손흥민의 진가를 리그 전체가 만끽하려면 한 시즌 전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다음 시즌에도 MVP 유력 후보는 리오넬 메시겠지만 완벽한 컨디션의 손흥민은
강력한 경쟁자가 되기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흥민이 3개월 만에 9경기에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빠른 속도와 공격적인 플레이, 탁월한 결정력으로 리그에 적응했다고 강조했죠. 손흥민은 내년에도 LAFC에서 활약을 이어가며 MLS컵 우승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해의 선수에 도전할 거예요. 트랜스퍼마크트는 손흥민이 팀에 남아있는 한 LAFC는 다음 시즌 MLS컵 우승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곧 손흥민이 다시 한번 MLS 올해의 선수 투표를 지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손흥민과 메시 두 거성의 진짜 대결이 시작됩니다. 팬투표로 증명한 인기를 넘어 풀시즌 내내 최고의 경기력으로 공식 MVP까지 노릴 수 있을지, 그 답은 2026년 시즌이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일스 데이븐포트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메시는 공식 MVP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지만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손흥민이 더 깊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2026 시즌을 위해 세인트 클레어와 레길론을 영입하며 공격적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반면 LAFC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2026년 2월 22일 드디어 손흥민과 메시의 진짜 대결이 시작됩니다. 시즌 절반만 뛰었던 손흥민이 풀시즌을 소화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팬투표로 증명한 인기를 넘어 공식 MVP까지 노릴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